같이 좀 볼게요, 여러분.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다. 아내가 평생 돈도 벌지 못하고 그릴기만 해서 무엇하냐고 다그치자 이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변씨를 찾아가서 돈을 만냥을 빌린 겁니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 실제 지명이 제시가 된 거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속의 과일들을 모조리 거두어 2배의 값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자, 온 나라에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허생이 어떤 방법을 통해 돈을 번 거죠, 여러분? 매점 매석, 즉 한 가지 상품을 독점하는 이 매점 매석의 방법을 쓴 겁니다.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구나. 한낱 장사치가 만냥이라는 적은 돈으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했으니까 그만큼 나라의 경제가 허약하다는 걸 여러분 방증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제주도로 가지고 제주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말총을 이번에는 말총을 샀습니다. 말총은 뭐 하는데 만드는 겁니까?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여러분? 망건과 갓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자, 몇 해 지나니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망원값이 10배로 뛰어올랐습니다. 허생은 늙은 상공을 만나 물었습니다. 바다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없는가? 자, 빈섬, 바로 허생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어떤 그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간, 그러니까 양반과 상민의 차별도 없고 그 다음 빈부의 격차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을,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만들고 싶은 세계, 그게 이제 빈섬이 되겠죠. 이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고 사흘 동안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습니다. 아마 사문과 장기 중간쯤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번. 다음 중 사공이 말한 빈섬과 유사한 공간을 표현한 작품은? 그럼 이제 여러분 작가는 여기서 사공이 말한 그 빈섬을 어떤 의미로 생각한 거야? 이상 세계, 그죠? 유토피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이미시여 그물을 건너가지 마시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죽으니 님을 장차 어이할꼬. 자, 공무도와 간데요. 여기서 물은 어떤 장소야? 임과 이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이규보의 시벽. 나이 이미 70을 넘었고 지위 또한 정승에 올랐네. 이제는 시 짓는 일을 버탈만 하건만은 어찌해서 그만두지 못하는가? 여기는 뭐 특별한 장소, 어떤 유사한 공간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오늘 배웠습니다. 비갠 긴 뚝에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를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푸른 물결에 보태는데. 고려 한시 중에 정지상이 쓴 송인이라는 시였는데요. 여기서 장소, 배경, 즉 대동강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역시 이별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겠죠, 그렇죠? 자, 200의 산중 문답 보겠습니다. 내게 묻기를 무슨 뜻으로 푸른 산속에 사느냐고. 웃으면 대답하지 않으나 마음이 절로 한가로워. 복숭아꽃 뜬 물은 아득히 흘러가니 이곳은 별천지 인간 세상 아니라네. 이게 바로 여기가 어떤 곳이야, 여러분? 인간 세상이 아닌 곳, 가장 아름다운 곳, 유토피아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그럼? 4번입니다. 자, A와 B를 통해서요 알 수 있는 이 작품의 특징. 자, 소설의 어떤 이 실제적 배경을 통해서 어떤 걸 여러분 높여주고 있어요? 리얼리티, 그렇죠? 사실성을 높이는 효과가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자, 변씨한테 이제 이렇게 그 매점 매석과 그 다음 이제 빈섬에 가서 그 해외 무역을 합니다. 농사를 져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나라에 파는 거죠. 쌀이 안 나는 곳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대한 이제 부를 거머쥔 허생이 이제 그 변씨에게 꾼 돈을 이제 갚죠, 여러분. 10배로 갚아요, 여러분. 그러자 이제 변씨가 허생의 비범함을 알아채고 허생을 나라의 위정자였던 그 이완 대장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이완 대장. 자, 그래서 이완 대장을 만난 거야. 너는 지금 어떤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구나.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를 할 수 있겠느냐. 제갈공명이, 유비가 그 제갈공명이 뛰어난 인재인 걸 알고 세 번을 이제 가서 설득해서 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없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인재를 추천해 줄 것이니 임금으로 하여금 삼고초를 할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한 거지, 그렇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당시의 위정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허생이 제시한 그 시사 3책,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책을 제시했거든요. 첫 번째 방책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로 해서라도 모셔와라,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방책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어찌 하늘 같은 임금이 고개를 숙여서 인재를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어렵습니다. 제2의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원래 제2라는 건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해 본 얘기가 말했다. 자, 명나라 장돌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살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왕실의 딸들을 모두 내어 명나라 장돌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귀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자, 두 번째 방책입니다. 그 당시 양반들이 대의 명분을 중시해가지고 북벌, 청나라를 대신 치자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명나라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뭘 쳐야 된다? 청나라를 쳐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야, 니네 명나라 좋아하잖아. 니네 양반들 명나라 좋아하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 장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데 니네 그럼 이번 기회에 은혜 좀 한번 갚아봐. 자, 니들 딸들을 명나라 그 장돌들에게 시집 보내고 또 니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명나라 장돌을 줘. 그게 명나라 좋아하는 거잖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거 뭐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한 겁니다, 여러분. 명나라 좋아한다면서 청나라 치자고 했잖아. 그럼 니네 명나라 좋아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명나라 장돌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청나라를 쳐. 니네가 말하는 대의 명분은 다 허구야. 이거 풍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될 리가 없지, 그쵸? 겉으로만 대의 명분 하는 거지, 뭐, 그죠?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거기 디귿부터 볼게요.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떼놈의 옷을 입혀. 머리를 깎으라는 얘기, 변발하라는 얘기, 변발.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오랑캐처럼 변발을 하고 떼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에 응시하게 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전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청나라 쳐야 되니까 자제들은 가서 빈공과에 응시해가지고 청나라를 염탐하고 장사꾼은 청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적당히 호걸도가 결탁한다면 한 번 천하야를 뒤집고서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또 하겠다 못하겠다, 여러분? 아니, 양반들의 자제가 여러분 변발을 하겠어요? 안 하지, 그치? 오랑캐라고 깜봤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과거 시험을 보겠어요? 안 보겠지, 그쵸? 여러분, 치욕을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유비가 여러분 누구죠? 한신의 가랭이를 지나갔나? 그죠? 그러잖아, 여러분. 똑같은 거야. 치욕을 씻기 위해서는 오랑캐라도 가서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쵸? 발전된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근데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죠? 아이고, 어떻게 오랑캐한테 가서 뭘 배우냐? 안 된다, 그쵸? 체면이 있는데. 그러니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지, 그치?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실존 인물의 삶을 일대기 형식으로 기록한 거 아니죠, 그쵸? 자, 인물 간의 지금 대화를 통해서 당시의 그 어떤 그 체면과
어떤 그 허상, 그지? 이런 그 거짓된 그 어떤 양면성, 그쵸? 이런 것들을 가졌던 위정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몇 번이야, 그럼? 2번이겠네. 자,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는 건 시간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 시간적으로 이런 그 뒤죽박죽이 없는 거니까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 아니고요. 그 다음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는 이 작품 속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그 고전 소설에서 이제 판소리계 소설에 보면 이렇게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요. 우리 서술까지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허생의 가치관과 같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매점매석을 해서 돈을 벌긴 했지만 그게 여러분 나라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국가의 경제를 허약하게 하는 거야, 그건. 알겠습니까? 명분보다는, 자, 뭘 중시해? 흉리를 추구하고 있지. 그 다음에 잘못된 일은 덮어두지 말고 뭐 해야 돼,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명나라는 망하고 있고 청나라가 지금 득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된 우리가 청나라의 기술을 지금이라도 가서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청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북극방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실리 외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몇 번이야? 니은 디귿 미음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여러분 매점매석의 그 품목이 뭐였냐면 첫 번째 뭐 샀지 아까? 과일. 두 번째 뭐 샀죠, 여러분? 말총. 이 과일과 여러분 말총을 산 이유가 있어요. 이 매점매석을 하면 사실은 국가 경제도 취약하게 할 뿐더러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렇죠? 값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살 수가 없는데 값이 10배로 뛰니까 여러분 뭐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 매점매석은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과일과 말총은 서민들의 생활 필수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걸 고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서민들이 무슨 과일을 먹었어요, 그렇죠? 과일을 여러분 제사 지낼 때는 한 번씩 먹는 거지 못 먹어요. 말총은 뭐 서민들은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과일과 말총을 고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내가 와룡선생 같은 일을 천거하겠으니 삼고초를 하게 할 수 있겠는가? 현 집권층의 무능함을 비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 그렇지? 왜냐하면 삼고초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니은.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과 권기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이것도 기억이구나, 그쵸? 불합리한 인재등용의 문제점 지적한 거, 자, 기억. 그쵸? 훌륭한 인재를 지금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동안 인재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기억 둘 다 맞고요. 니은. 현 집권층이 가진 기득권층을 포기된다는 얘기잖아. 니들 갖고 있는 거 다 되나? 이거잖아, 그쵸? 맞잖아, 그럼. 니은. 명나라 중심의 사대주의 정책을 유지하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여러분. 실리 외교, 그죠? 예. 명나라는 이미 구분이 다 했어, 그쵸? 그러니까 청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배워오고 청나라와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허생의 생각입니다. 자, 6번입니다. 구운봉입니다. 승상이 공을 이미 이루고 부귀가 극하여 만인이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꿈속 장면이야, 아니면 꿈 밖의 장면이야? 공을 이뤘어. 부귀가 극에 달았어. 이거 어디야? 꿈속이지. 천고에 듣지 못한 바라 가신 좋은 계절을 당하여 풍경을 희롱하며 꽃다운 술은 잔에 가득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뭐야, 여러분? 만족하는 거지, 그쵸? 부러울 게 없는 거지, 그죠? 만족함, 응? 만족함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찾으면 되잖아.
1번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저절로 일어난다. 탕료 개변에 시냇가에 막걸리 들고 앉아서 탕료 개변 금리로 안주로다. 그냥 물고기가 안주로구나. 이 몸이 이렇게 한가롭게 만족하게 지내는 것도 역구는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만족감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중 한 편입니다. 자,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구나. 아이야, 무릉이 어디냐? 야, 내가 보기엔 여기가 무릉이다. 아이, 좋다. 너무 좋다. 그쵸? 만족감, 자부심. 알겠어요? 자, 3번. 아까 배웠네, 여러분? 성순이 지은 시조, 그쵸? 10년을 계획해서 초가삼간치였어.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다. 만족감. 그죠, 여러분? 예. 4번.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진들 채미 나물은 왜 캐 먹었는가? 비록에 그거 푸성귀이지만 그거 왜 따먹어?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거잖아, 그쵸? 수양대군에 대한 뭐야, 여러분? 저항, 그쵸? 단종에 대한 충정. 알겠습니까, 여러분? 관계 없잖아요.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자, 리을이 의미하는 거야. 승상이 옥소를, 옥피리, 옥으로 만든 피리를 던지고 부인 낭자를 불러 난다를 의지하며 손을 들어 두루 가리키며 가로되. 여기 중요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너무 지금 이렇게 만족한데 부러울 곳이 없잖아, 그쵸? 2명의 처와 6명의 첩을 거느리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질리도록 먹으며 부족한 곳이 없단 말이야. 근데 승상의 피리 소리가 옛날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왜 피리 소리가 옛날과 다릅니까? 그러자 이제 승상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북으로 바라보니 평평한 들과 무너진 언덕에 석양이 쇠한 풀에 비친 곳은 진시황의 아방궁이요. 진시황의 아방궁. 진시황이 살았을 적에는 얼마나 여러분 화려했고 얼마나 그 장엄했겠어. 대단했겠어. 근데 지금은 바라보니까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거기 지금? 지금 뭐밖에 없냐고? 평평한 들과 무너진 언덕밖에 없어. 왜? 죽었잖아. 그죠? 진시황 죽었잖아. 또 서쪽을 바라보니 슬픈 바람이 찬 수풀에 불고 저문 구름이 빈 매에 덮은 곳은 한무제의 무덤이야. 한무제 누구야, 여러분? 한나라 무제. 그죠? 그 황제의 덕이 높았던 그 한무제. 그 한무제의 무덤이야, 지금은. 그죠? 그 한무제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지금 뭐밖에 없다고? 무덤밖에 없다고. 또 동쪽을 바라보니까 당나라 현종이 태진비 누구야? 장희빈이 아니라 누구지? 참 그 양귀비, 그쵸? 양귀비와 함께 놀던 곳이야. 근데 지금은 뭐밖에 없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죠? 다 어디 갔어? 다 죽었잖아, 그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승상. 내가 비록 벼슬이 재상에까지 올랐지만 진시황, 한무제, 또 누구? 당태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그 사람들도 죽는데 한낱 재상인 나는 아무것도 뭐야, 여러분? 소용없는 거잖아, 그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도 곧 죽어서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죠? 갑자기 뭐가 느껴져, 지금?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상함. 가장 가까운 거야. 500년 도읍지를 필마 한 필의 말로 돌아드니 산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근데 사람은 다 없어. 사람은 다 어디 갔어, 여러분? 다 어디 갔어? 죽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왕조에 붙었겠지, 그죠? 야, 그 태평했던 500년 역사가 한낱아 꿈만 같구나. 뭐야, 여러분? 무상함이잖아, 무상함.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전 작품은
이 고전시가 작품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풍상이 섞어친 날에 갓 피운 황국화, 누런 국화를 금화분에 담아가지고 옥당에 보냈어요. 누가? 임금이. 명종 임금이 황국화를 신하들이 있는 곳에 보낸 거예요. 왜 보냈겠어요, 여러분? 국화가 뭐의 상징이야? 충정과 절의의 상징이잖아. 가을 서리를 맞고 피는 꽃이니까요. 자, 도리야, 도리, 복숭아꽃 백꽃차, 꽃인 양 하지 마라. 님의 뜻을 내가 알겠노라. 즉 임금이 보낸 뜻을 내가 알겠노라. 송순이 지은 거야. 송순이 임금이 뭘 보낸 걸, 황국화를 딱 보낸 걸 보고서 뭐 하라고 보낸 것이다? 임금을 향해서 충절을 지켜라. 이런 뜻을 담아서 보낸 것이구나. 그걸 이제 안 것이지, 송순이. 그럼 뭐 도리는 뭐야? 도리는 반대네. 도리는 쉽게 피는 꽃. 황국화는 쉽게 피지 않는 꽃, 그렇죠? 그러나 향기는 오래가는 꽃.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지와 절개의 상징. 자, 구운몽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현실, 선계, 그 다음에 나, 꿈, 인간계, 다, 다시, 현실, 선계. 나를 통해서 가와 다가 동일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가와 다가 동일한 현실이야? 가는요, 깨달음을 얻기 전의 현실이고요. 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의 현실이니까 절대 동일하지가 않죠. 그렇죠? 동일하면 여러분 꿈이 의미가 없게?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가가 원인이 돼서 결국 현실에서 뭘 탐해가지고 색과 재를 탐해가지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간 것이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꿈꿔가지고 여러분, 자, 뭘 깨달았어? 인생은 무상홍무시원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지. 결국 가부터 다에 이르는 과정은 불교의 인과응보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구운몽을 봉산탈주문을 배웠잖아. 비교해서 설명할 때 적절한 것은 구운몽과 봉산탈주문 둘 다 구전문학이다. 봉산탈주문은 구전문학이지만 구운몽은 구전문학이 아니지. 소설이니까. 구운몽과 달리 봉산탈주문은 인물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봉산탈춤도 내적 갈등이 아니죠, 여러분. 구운몽도 내적 갈등이 아니고, 구운몽은 뭐 일부 내적 갈등이 있긴 하지. 근데 봉산탈춤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야? 양반과 말뚝의 갈등이죠, 그렇죠? 구운몽은 앞에 부분에서는 육관대사하고 누구의 갈등이야? 성진과의 갈등이니까 그때는 이제 외적 갈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금방 우리 배웠잖아. 인생이 무상이 여기는 무슨 갈등이야? 여기는 내적 갈등이 되겠지, 그렇죠?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제 몸을 보니 108낱 염주가 손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닦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 작은 승려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에 있는 모습이 아니니. 이제 꿈에서 깬 거야. 그래서 누구로 돌아온 거야? 성진으로 돌아온 겁니다. 성진이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두량 성진인 걸 알고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잘못을 저질러서 풍도 지옥으로 가고 인간 세상으로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급제 한림학사하고 출장 입상하여 공명신퇴하고 양공주와 육랑자와 더불어 즐기던 것이 하룻밤 다 뭐다, 여러분? 꿈이다. 이것이 필연 사부가 내가 생각을 잘못 먹은 것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모두 허사인 것, 그죠? 하룻밤 꿈인 것을 알게 함이로다. 급히 세수하고 의관을 정지하며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다 모였더라. 성진아, 인간 부귀를 지내니 과연 어떠하더뇨? 성진이 눈물을 흘려 아이고 이미 깨달았습니다. 제자 불초하여 어리석어 염려를 그릇먹어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할 것이거늘 사부 자비로 와서 하룻밤 꿈으로 제자를 마음에서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 천만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겠습니다. 대사 말하기를 야, 네가 혼자 흥이 나서 갔다가 네가 흥이 다해서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계한 것이 있겠느냐. 네가 또 이르되 인간 세상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다 하니 네는 인간 세상과 꿈을 다르다 함이니 너는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하였구나.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요 어느 것이 진짜인 것인 줄 분별치 못하더니 이제 성진과 소유 어느 것이 진짓 꿈이고 어느 것이 꿈이 아니뇨. 자, 지금 그 성진은 꿈과 현실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꿈을 통해서 뭘 알았다 여러분? 대사의 깨달음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대사가 얘기하기는 자, 사실은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지. 거기 그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장주 얘기를 한 거예요. 장주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자기가 나비인지 모르겠더라. 이런 꿈을 꿨대요, 여러분. 장주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은 결국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자, 독백적 서술을 통해서 소설의 주제가 직접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성진과 소유는 둘 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여 세속의 가치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육관대사는 성진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성진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육관대사의 말을 통해서 성진이 장주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진은 장주와 생각이 다르잖아. 성진은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현실과 꿈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치?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 어느 것이 진짜 것인 줄 분별치 못하나니. 여러분, 장주가 지금 꿈의 나비가 되었다가 어떤 것이 꿈인지 어떤 것이 그러니까 꿈이 나비가 되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별치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성진도 꿈과 현실을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답이 4번이겠네, 그죠? 성진이 장주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시만, 답이 4번은 맞는 얘기겠네, 그쵸? 맞는 얘기겠네. 자, 1번 보자. 1번 봐봐. 독백적 서술을 통해 주제가 직접 제시했다. 여러분, 독백이 아니라 뭐죠, 지금 이거? 성진과 누구의 대화죠? 성진과 육관대사의 대화잖아, 그쵸? 대화자, 마치 대화지, 그쵸? 그러니까 독백적 서술을 통해서 주제가 직접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인물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죠? 주제가 육관대사의 입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지 독백적 서술이 아니잖아.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자, 다음 보겠습니다. 김만중이 쓴 소설 중에 사시남정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시남정기. 이 사시남정기는 사시하고 교시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유할림이 나와요. 자, 사시는 유할림의 본처입니다, 여러분. 교시는 유할림의 첩이에요. 유할림은 이제 남편이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남편 유할림이 교시 첩에 그 간교한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착한 사시를 쫓아내요, 여러분.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뒤늦게 교시의 악독함을 알고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시를 다시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제가 이제 사필규정이죠. 사필규정. 나중에 이제 그 정의로운 사시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요, 이 김만중이 그 인현왕후 있잖아요, 그죠? 인현왕후. 인현왕후가 누구한테, 여러분, 그 왕의 사랑을 빼앗겼어요? 장희빈한테. 그래서 결국은 숙종이 누굴 폐위합니까, 여러분? 인현왕후를 폐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에 빗대서 숙종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 지은 풍간소설입니다. 여러분. 사시남정기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제가 뭐라고 여러분? 주제가 뭐라고? 사필규정. 알겠어요? 자, 11번. 다음 중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읽어볼게요. 유소서가 생각기에 사급사댁에는 사급사, 그러니까 사신의 집입니다. 남자가 없으니 의당 매파를 보내 혼인을 의논해야 되겠다고 하여 매파 주씨를 보내 혼인할 뜻을 전했다. 어느 재상댁인들 유소사에게 청혼하지 않겠습니까? 하오나 소사께서는 소저 자기를 말하는 거야. 사씨 천자 국색이며 제덕이 출중하다는 소문을 들으시고는 이에 소인으로 하여금 중매를 서게 하였습니다. 자, 소사께서는 소사는 유소사, 그 유할림의 아버지, 소저는 사씨. 알겠습니까 여러분? 소저께서 유씨 집안의 빙패를 받으시면 그날로 명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부인은 누구죠 여러분? 사씨의 엄마. 매우 기뻤다. 허나 소저와 상의하고자 매파를 머물게 하고는 자, 소저에게 물었다. 우리 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숨기지 말고 말해보라. 소저가 듣자온 유소서께서는 오늘날의 어진 재상이라 합니다. 결혼이 불가할 리 없습니다. 근데 소저가 듣자니 군자는 덕을 귀하게 여기고 색을 천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매파의 말을 듣자니 소사가 무엇을 칭찬했어? 무엇을? 소녀의 뭘 칭찬했어요 여러분? 색을 칭찬했잖아요. 그치? 예쁘다고. 천자국색이라고. 그쵸? 천자국색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 주씨가 먼저 색을 일컬으니 소녀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쵸?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면 내가 예뻐서 나를 택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해서? 내가 예쁜 것이 아니라 발라서. 그쵸? 발라서 나를 택했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욱이 자기 집의 부귀는 자랑하면서도 우리 선급사 돌아가신 아버지의 성대한 덕은 일컫지 않았습니다. 혹시 매파가 사람들의 미천하에 유소사의 뜻을 잘못 전한 것이 아닌지요? 그렇지 않다면 유소사가 어질다고 하는 것은 헛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 집으로 시집을 가지 않겠습니다. 야, 그럼 어때요 이 여자? 사씨 어때요 여러분? 아주 덕이 깊죠. 그쵸? 그죠 여러분? 예. 자, 부인은 평소 딸을 기특히 여기고 살아가는지라 어찌 그 뜻을 어길 리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말을 뭐라고 그래? 이거 누가 하는 얘기야? 이거 누가 하는 얘기야? 그래, 서술자가 하는 얘기잖아. 그쵸? 이런 걸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이야.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해서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교사가 위 지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계획했다면 그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인공의 삶을 통해 이상 추구의 중요성과 여러분 주인공이 이상을 추구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자, 학생들이 주인공의 성격을 동일시하여 주체적인 삶의 태도와 내면 지향의 가치관을 갖게 다 여러분 사씨는 외면보다 색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내면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러분 엄마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주체적인 생각을 얘기했잖아. 그죠? 와, 학생들이 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배워야지. 그죠?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고전 작품을 감상하는 의의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작품의 배경은 여러분 당시 고전 소설의 배경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이었습니다. 이 작품도 역시 배경이 중국입니다. 최초의 국문 소설은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그래, 홍길동전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세조의 왕위천타를 저격한 거야 이게? 관계없죠. 그죠? 개우정당과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숙종의 대표적인 소설, 김만중의 대표적인 소설로 여성들에게 두루 읽혔던 소설이 맞습니다.
왜 여성들에게 두를 일으켰겠어요, 여러분? 사씨가 여성들에게 어떤 역할이 돼요?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시 여성들에게. 자, 보기의 서술상의 특징 중 위의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인물 간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잖아. 그래서 독자가 스스로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도록 했다. 요거 여러분, 직접적 제시방식 쓰지 않고 간접적 제시방식 쓰고 있죠. 그죠? 소자의 성격을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서술자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은 맞지. 가는 맞지. 그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을 곁들여 독자 이해를 돕는다. 거기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을 곁들였잖아. 그죠? 시대적 상황에 대한 논평을 곁들이지는 않았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살려서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였다. 지금 여러분 인물의 내면 심리, 그죠? 내면 심리가 나타난 부분 없어요? 없습니다. 자, 고전소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작품도 문장이 짧지 않습니다. 간결한 문장이 아닙니다. 깁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사건이 복합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한 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죠? 가밖에 적절한 것이 없습니다. 15번 보시겠습니다. 소설 읽기는 발견적 과제에서 탐구적 과제로 나아가야 한다. 등장인물은 누군가, 배경은 언제 어딘가 라는 식의 질문처럼 소설을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래? 소설을 읽어가면서 소설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무슨 과제? 발견적 과제. 반면 자,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왜 그러한가, 이것의 기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 여러분? 탐구적 과제라고 해. 그러면은 중심인물은 누군가? 아니 거기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럼 무슨 과제야? 발견적 과제. 사씨가 유알림의 청혼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거기 나와 있잖아. 덕을 따지지 않고 뭘 먼저 따졌어요 여러분? 색을 따졌고, 아버지 자기네 집만 자랑하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얘기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럼 이거 무슨 과제야? 아이 그 전면에 나와 있는데 무슨 탐구적 과제야? 발견적 과제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6번 A와 B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A 보겠습니다. 자, 아까 소녀가 듣자오니 군자는 덕을 귀히 여기고 색은 천하게 여기며 숙녀는 덕으로서 시집을 가고 색으로서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매파 주씨가 먼저 색을 일컬으니 소녀는 그렇게 부끄럽기만 합니다. 더욱이 유씨 집안의 부기는 자랑하면서 우리 집안의 선급사의 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어? 자기의 주장을 당당하게 조리 있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 다음 B 볼게. B는 이제 누가 한 얘기야? B는 이제 어머니가 가서 이제 얘기한 거야. 어머니가 아유 소사께서 우리 딸의 재색에 대해서 잘못 들으셨던 게야. 누구한테? 이제 매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아유 우리 딸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서 재수로 방적도 하나 못해. 그래서 부귀한 집안에 가면 아유 이게 안 되겠어. 괜히 가가지고 그냥 죄를 얻을까 두렵네. 가서 그냥 잘 좀 말씀드려봐. 자 여러분, 완곡하게 어떤 의사를 전달했어요? 거절의 의사를 전달했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완곡하게 말하기, 돌려 말하기. 알겠어요? 네, 그게 말하기 방식인 거야. 아까 어디서 돌려 말하기 배웠지 우리? 아까 어디서 돌려 말하기 배웠어요 우리? 에이 까먹었어 또? 말을 빌려탄 이야기에서 배웠잖아 아까. 그렇죠?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내 말을 잡아서 술 안주로 삼세 그려. 가지고 뭐가 중요한가? 친구가 중요하지.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봉산탈춤입니다 여러분. 17번입니다. 자, 기역부터 이응 중에서 양반의 신분에 어울리는 것 혹은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요. 자, 찾아봅시다 여러분. 흰 창호태 관을 썼어요. 이거 양반의 옷차림이잖아. 그쵸? 그럼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어. 이것도 양반의
행색과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것이니까 맞네. 기억리은 들어가야 되겠네. 그 다음 디귿. 계잘량 양자에 계다리수반 반자를 쓰는 계잘량. 이건 양반의 어떤 그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잖아. 그쵸? 양반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쵸? 저 사용한 것이니까 관계없으니까 디귿 빼고. 병조 옥당을 다 줄였어. 이거 뭐야 여러분. 병조 옥당. 양반의 높은 벼슬이잖아. 맞네. 리을 들어가야지. 그쵸? 그 다음 리을. 리을이 뭐야 리을. 응? 리을이 뭐예요? 아니 리을 병조 옥당이었고 미음이 뭐예요? 연죽전. 그쵸? 연죽전은 담배가게야. 담배가게. 담배가게. 근데 이제 좋은 담배를 파는 담배가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못 가는 곳이지. 그래서 미음 비읍 볼까요? 양칠간죽 자문죽. 이거 좋은 담배대. 좋은 담배대. 그러면은 연죽전은 담배가게라고 해야 돼. 담배가게. 담배가게인데 거기서 파는 좋은 담배대를 뭐라고 한다고? 양칠간죽 자문죽.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면 돼? 기역하고 니은하고 또 뭐? 리을하고 비읍 차리면 되겠죠. 그죠?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탈춤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것이야. 자, 양반의 띠풀이 계잘량 양자에 계다리수반 반자를 쓰는 양반이요 하는 언어 유희가 첫 번째 제담에 나오죠. 그쵸? 맞죠 여러분? 두 번째 2번 도련님의 방정맞은 모습.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 장단에 맞춰 양반 삼형제 등장한다. 양반 맞이는 셋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다.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차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권을 썼다.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입니다. 언청이가 그 구순장애라고 해서 입술과 코가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양반을 희화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부채와 장작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어요. 역시 이것도 양반에 대한 희화화. 그러니까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독자에게 뭘 준다 여러분? 웃음을 주겠죠. 그쵸?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제담 볼게요. 두 번째 제담. 첫 번째 제담은 아까 했고, 자, 두 번째 제담 볼게요, 여러분.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짤한 곰방대로 잡수지 말고 저 양죽전 담배가게 가가지고 양칠간죽 자문죽 좋은 담배대를 사서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 재령 나무리 개낚시 걸어놓고 쭉 걸어놓고 마음대로들 잡수시오. 양반 앞에서 양반 앞에서 구경하는 관객들에게 담배가게 가가지고 좋은 담배대를 사서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시오 한 거야. 양반을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양반을 뭐 하는 거지? 양반을 조롱하는 거지. 그쵸? 제담구조 첫 번째. 알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놈 뭐야? 이거 뭐야 그럼? 양반의 질책. 이 양반들을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는 시끄럽게 떠드는 것. 담배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그만하고 그렇게 말하였어 하고 뭘 했지 여러분? 세 번째 변명. 그쵸? 변명. 양반들이 헌화를 그만했다네 하고 뭐죠 여러분? 안심. 그 다음에 뭐 나온다고? 춤. 그쵸? 그래서 3번 양반에게 혼화를 금하면서 양반을 조롱하는 거야 여러분? 혼화를 금했다는 건 뭐야 여러분? 그죠? 양반을 조롱하는 게 아니야. 그치? 변명을 하는 부분이. 오케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변명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 봉산탈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봐봐. 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하면서 여러분 현대극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 나타나요. 즉 관객이 작품 속에 등장인물로 개입해요 여러분. 즉 관객과
그 배우가 하나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여러분? 객석과 무대가 구분이 없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 거기 누가 앉아있다고 그냥 무대인데? 관객들이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쵸? 그것이 곧 무대가 되고,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야? 객석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우리 봉산탈춤 전통곡의 특징이야. 객석과 무대에 구분이 없다. 또, 관객이 작품 속에 인물로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관객이 작품 속에 인물로 뭐 할 수 있다고? 참여할 수 있다고. 중요한 특징이에요. 알겠습니까? 현대곡과 다른 우리 전통곡의 특징. 그럼 19번. 자, 옳지 않은 거야. 자, C는 양반의 호통이야. 양반의 권위를 되찾는 부분으로 말뚝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 말뚝이가 꼼짝 못해? 다시 또 뭘 해요, 여러분? 다시. 다음 장면에서 또 다시 조롱하잖아, 그쵸? 만약 말뚝이가 꼼짝 못하면 다음 장면에 다시 조롱을 못해야지. 자, 디귿 뒤에 이어지는 춤은 양반과 말뚝이 갈등의 일시적인 해소다. 아까 얘기했죠, 그쵸? 두 번째 제담에서 말뚝이는 비를 위해서, 조롱을 위해서 누굴 끌어들여?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죠. 첫 번째 제담에 있던 A, 양반의 위험. 첫 번째 제담에서 양반의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양반, 점잔을 피우며, 그죠? 점잔을 피워. 그리고 뭐 입었어? 흰 참옷에 관우 쓰고, 그쵸? 그죠, 여러분? 도련님은 뭐 입었어? 쾌자에 복권 썼잖아, 그쵸? 이때까지만 해도 뭘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위험을 가지고 있잖아,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제담에서는 양반의 위험이 없지. 알겠어요? 네, 첫 번째 제담에서 양반의 위험이 있고 두 번째 제담은 없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1번입니다. 자, 마지막. 자, 송미인곡입니다. 송미인곡. 자, 이 글의 을려의 심리야. 글이 나야다. 이 글에 나타난 을려의 심리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야, 여러분? 을려의 심리, 오매불망. 을려가 누구였어, 여러분? 선녀이 누구야, 그러니까? 화자지, 화자, 그쵸? 화자. 그럼 화자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야? 1번, 오매불망 그리워하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덕수공방 외로워하고 있지, 그쵸? 그 다음에 임을 언제나 다시 만날까 학수 고대하고 있잖아. 열이박빙, 아까 배웠잖아. 열이박빙 뭐였어, 여러분? 열이박빙 누가 있어, 열이박빙? 얇은 얼음을 밟는 듯 불안했어, 그쵸? 결혼생활 내내 누가? 그쵸, 허난설원이. 어디서? 규원가, 작품 규원가 속에서. 알겠지, 그쵸? 그 다음에 자, 윗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자, 바람. 거기 바람 어디 있어? 자, 님다의 소식을 아무래나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살아볼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야든 말인가.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겠어, 높은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행여 누가 보일까봐, 이미 보일까봐 올라간 거야, 그쵸? 올라갔는데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구름과 안개가 가득한 거야. 볼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못 보지, 그쵸? 그럼 구름과 안개는 뭐겠어요?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뭐? 장애물. 자, 그 다음에 삼천이 어둡거니 일원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못 보는데 천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임을 보는 거 다 틀렸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가지고 배 타고, 그죠? 백길 따라서 한강으로 가면 임금을 볼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뱃길을 알아보러 갔더니 이번엔 또 뭐야, 여러분? 바람 불고 물결 치고 어떻게 된 것인가? 갑자기 바람 불고 물결 치는 거야. 그럼 바람은
무엇과 여러분 시적 기능이 같아? 구름과 안개와는 시적 기능이 같네, 그지? 근데 높은 산과 기능이 같아, 여러분? 높은 산은 여러분 그 화자와 임과의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그치? 그죠? 매개체지, 매개체. 산에 올라가야 보이니까.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누구야? 그걸 방해하는 게 안개하고 구름이잖아, 그쵸? 그리고 무엇과 기능이 같아? 바람과 물결과 기능이 같은 거고. 오케이? 그럼 높으면 빠져야지, 여러분. 알겠어요? 자, 빈배. 자, 거기 빈배 보자, 여러분. 사공은 어디 가고? 아유, 빈배만 걸렸어요, 빈배, 여러분. 그럼 자신의 허한 마음, 임을 보지 못한 허한 마음과 이 빈배가 감정이 어때요, 여러분? 컸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나와. 자, 재밌는 거 나와. 이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힘들게 다녔잖아. 지금 어디 갔다가 산에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바다에 갔다가, 그쵸?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적은 덧 력진하여 힘이 다했어. 그래서 풋잠을 들었어. 풋잠. 근데 꿈을 꿨네. 꿈을 꿨어. 누굴 만났어? 임을 만났어. 꿈에서 임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쯤은 벌써 늙었어. 야, 그동안 마음에 먹고 있던 얘기 실컷 삽자하니 아뢰자하니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야. 그래서 말인들 어찌할까? 말을 다 못했어. 말을. 눈물 때문에 그냥.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오전된 방정맞은 개성 닭개자 소리성자 닭새끼 소리 때문에 잠을 어떻게 잠을 깨버린 거야. 야, 헛일이다. 꿈에 깼으니까, 그쵸? 임은 어디 갔는 거야? 힘이 가버렸잖아, 그죠? 꿈에서 깨서. 그래서 이때 여러분 개성 닭새끼의 울음소리도 역시 뭐야, 여러분? 역시 뭐야? 잠을 깨웠으니까 방해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꿈은 잠깐은 임의 모습을 봤어, 안 봤어? 봤잖아. 일시적이긴 하지만 임에 대한 그리움을 충족할 수 있었지, 그렇죠? 자, 얼굴, 모습을 뜻하죠, 그렇죠? 모습. 옛날에는 우리 저 배웠잖아. 얼굴이 몸 전체였다고. 지금 뭐가 됐어요, 여러분? 안면으로 의미가 축소됐지, 그죠? 마지막 22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와 B 모두 낙월, 구준비, 죽어서 낙월 되겠대. 죽어서 구준비 되래. 다 무슨 미가 드러나, 여러분? 비장미가 드러나지, 그쵸? 현실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죽어서라도 그게 되고 싶다니까 얼마나 비장해, 그치? 그 다음에 B는 A에 대한 공감과 조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B는 누가 한 얘기야, 누가? 선녀 1이 선녀 2에게 조언해 준 거잖아. 낙월보다는 뭐가 더 좋다? 낙월보다는 뭐가 더 좋다? 구준비가 더 좋다, 그치? 조언해 준 거잖아, 여러분. 왜? 구준비는 직접적, 적극적. 낙월은 간접적, 소극적. 알겠어요? 이거 조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A는 소극적 애정관을, B는 적극적 애정관을. 알겠어요, 여러분? A와 B는 모두 중심화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 보조화자는 보조적 인물인데 보조화자가 사랑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쵸? 나를 도와줘야지, 보조화자는, 그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